안녕하세요. 저는 문학과정사 한국문학부서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지인이라고 합니다. 2010년 7월 주니어 편집자로 입사해서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종이 넘는 한국 소설과 시, 그리고 비평집을 편집해왔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1년간 휴직을 하고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유니버시티에서 출판학 석사과정을 밟아 출판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문학과 정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 문학 대표 개간지 문학과 사회를 편집 맡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티나우스나 그란타처럼 시, 소설, 그리고 리뷰, 메모와 소논문 등을 싣고 있으며 또한 2개의 문학상을 운영하여 신인을 발굴하고 젊은 작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실 만한 정희연 작가의 달콤한 나의 도시 드라마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작가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신인상으로 데뷔한 작가입니다. 저는 2017년에 문학가성 시인선 시리즈의 500번째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편집 담당도 맡았습니다. 이 책은 한국 사상 최초로 시집 시리즈 500호를 돌파하여 큰 주목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문학 출판에서 시는 결코 작은 분야가 아니며 한국전쟁 이후 격동해온 현대사 속에서 많은 사람과 호흡해옴으로써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가성 시인선은 모던하고 실험적인 시집 브랜드로 독자들에게 각인되었으며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영도, 이성복, 김혜순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들을 출간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시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그 중에서도 10대 젊은 독자들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젠세대와의 교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 문학의 독자군 확장과 해외 소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영화제 북투필름 파트에서 김경욱 소설 개와 늑대의 시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에서는 지난해 5만 부 넘게 판매된 은희경의 베스트셀러 빛의 과거가 영화 제작자들에게 피칭될 예정입니다. 저는 2012년 베이징 도서전, 2013년 서울국제도서전과 201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지는 광장, 서편제,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고전의 판권 판매에 주력했지만 세계의 젊은 독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최근 소설들도 더 많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가 개정판 편집을 맡은 배명훈 작가의 SF 소설 타워는 곧 영국에서 출간될 예정인데요. 벌써 예쁜 표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관심 있을 만한 책들도 더 많이 추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문학과 정사는 1975년 설립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의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문학과 지성으로 독재정권 시절 언론 탄압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그리고 인문적 지성을 회사의 가치로 지켜왔습니다. 김연, 김병희, 김치수, 김주연 4명의 평론가가 모여 세워낸 문지는 이후 여러 세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통해 회사를 운영했고 우리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문학적 공동체의 것이라는 생각을 유지해왔습니다. 픽션과 논픽션, 시집, 학술서, 아동책까지 3,000종이 넘는 책을 간행하며 규모는 작지만 한국의 유서 깊은 출판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편집자로서 문학과 성사는 일하는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 삶에서 회사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던 회사답게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에 고심해왔고 또한 연수와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편집자는 항상 공부를 멈출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올 수 있었던 문지 덕분에 지난 10년 알차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9월은 코비드-19로 인해 서점에 나가서 직접 풍경을 보여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과 온라인 서점 화면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두 온라인 서점에서 공통적으로 한국 소설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책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한국 문학 베스트셀러 키워드는 SF와 여성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세랑 작가의 소설 2편입니다. 곧 넷플릭스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될 드라마의 원작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과 최근작 시선으로부터가 모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간되어 9주가 넘는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벌써 리커버 에디션까지 출간된 김초엽 작가의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또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금희 소설 복자에게는 아직 출간도 전인데 예약 판매만으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가 제주도에서 지냈던 시절에 영감을 받아 완성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올가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선란 작가의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작, 그리고 지난해 하퍼콜린스의 판권이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판도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도 순위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순문학 시장에 비해 장르 소설의 비율이 크지 않았는데요. 최근 SF 소설의 큰 붐이 일면서 여러 기획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전염병을 주제로 한 SF 앤솔로지 팬데믹을 기획해서 올해 9월 출간할 예정입니다. 순문학 시장 안에서도 앞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김금희를 비롯해 많은 여성 작가, 시인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박민정, 백수린, 손보미 소설가와 안희영, 김행수, 김유림 시인 등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시작되어 저도 다시 집으로 장소를 좀 옮겨봤습니다. 출판은 영화나 공연, 전시 같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입었다고들 하지만 전체 시장 침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신용데이터가 전국 60만 개 이상의 업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의 도서 매출액은 1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타격을 받은 곳은 대형 서점의 오프라인몰로 같은 기간 22%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사람이 몰리는 공간을 피해야 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생필품이 아닌 책을 위하여 큰 몰을 찾는 일이 좀 줄었고 자연스럽게 매대 광고 효용성이 감소하면서 광고 수익도 줄었을 것입니다. 올해 아마 더 자세한 결산 통계가 나와 봐야겠지만 서울 및 주요 도시,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오프라인 대형 서점은 큰 손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중소형 서점이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작은 동네 서점들이 큐레이션과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서울 수도권과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작은 서점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초반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는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나서는 부지런하게 도서 행사들을 주최하면서 판촉과 멤버십 강화 효과를 얻었던 서점들의 경영난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온라인 주문과 배송 서비스를 SNS 계정을 통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이에 대한 타겟책을 찾는 서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학 출판사로서는 구매 독자의 비율 변화가 두드러진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유통과 배송 서비스가 건재한 상황이라 당장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지는 않을 듯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 오프라인 광고 및 신간 행사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서 새로 나오는 책의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자의 브랜딩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신인, 고정 팬들과 직접 대면이 필요한 문학 저자고는 PR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타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는 부모님들의 열의로 아동 청소년 출판사가 특수를 누렸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각종 교과서와 학부 필독 도서 등으로 선정된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한국문학전집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의 기존 판매액보다 한 7% 정도가 올해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국가 지원 사업들이 강화돼서 각 도서관 및 기관에 납품되는 도서량도 조금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구간 판매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집의 변화에서는 COVID-19과 관련한 기획특집 및 도서가 많았다는 점이 가장 크겠습니다. 문학가사의 가을호의 이번 특집 역시 코로나 어펙트로 팬데믹 사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료인류학, 정치철학, 문학 전문가 등의 여러 필자가 다양한 진단과 의견을 실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SF 앤솔로지 팬데믹 6개의 세계라는 기획소설집을 준비해서 9월 말 출간할 예정입니다. 김초엽, 뷰나 배명훈, 정소연 등 한국을 대표할 만한 SF 작가들의 단편을 아포칼립스, 컨테이전, 뉴노멀이라는 소주제에 각각 매치해보기도 했고요. 문학 매출에서 여성 구매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1.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보통 밀레니얼 여성을 타깃 독자로 삼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소재와 장르를 고려해서 다소 중성적인 취향의 표지와 콘셉트 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소위 언컨택트 시대를 맞아 대면 행사와 서명 이벤트 대신 온라인 마케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광고 채널에서 오프라인 서점을 모두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 광고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지만 word of mouth 마케팅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상의 버즈를 최대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여 지난해 여러 문학 출판사가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멤버십 전략을 통한 브랜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방송 등이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문학가 성사 또한 연초부터 배명훈, 손보미 신간소설을 홍보하는 1시간여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비상시적으로 운영하였고 지금은 3주간 목요일 저녁마다 허연, 김맹수, 김유림의 신간 시집을 홍보하는 여름밤의 끝을 잡고 라는 복고스 콘셉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이후로 높은 할인율 대신 독자를 유혹하기 위한 USP 제작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온라인 서점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여성 소설가 특별전을 위한 피크닉백과 어린 왕자 홍보를 위한 자수 배지 등을 기념품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형태와 환경의 경우 대면회의가 현저히 줄었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렸던 간부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대부분의 일을 회사 인트라넷과 메신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경우 사내 매킨토시 컴퓨터에 필요한 자료와 서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직접 들고 집에 가는 진 풍경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주문 업무를 처리하는 세일즈 팀은 교대 재택과 탄력 근무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에게는 외부 인원과의 미팅이 필수적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있었던 문학가 사회의 에디토리얼 보드 미팅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2가지 정도의 키를 짚자면 하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의 전자형태 서비스, 또 하나는 미닝아웃 흐름에 대한 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책의 경우 COVID-19의 유행 후 구매력이 높은 40대 고객의 인터넷 주문과 전자책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 서점인 교보문고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보문고 전자책 서비스의 방문 고객 수는 전년 대비 평균 36.9% 증가했고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된 3월 이후 매출은 21%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비교적 큰 성장률을 보이지 못했던 오디오북 시장도 살아나서 매출이 순식간에 59% 신장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발빠르게 오디오 시장을 준비해왔던 한국 포털 사이트 네이버 또한 오디오 클립 서비스에서 지난 3월 코로나19 마음 처방전 특집 채널을 통해 심리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후 오디오 클립 이용자 수가 1월보다 72% 늘고 재생 건수는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5월에는 오디오북 104종을 무료로 전격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전자형태 도서에 익숙해질 독자군의 확대를 준비해서 전자책 및 오디오북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닝아웃 소비 형태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독자는 무엇을 소비하는가로 자신을 정체화한다는 말이 무엇보다도 출판 시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페미니스트 도서의 전 세계적인 유행과 저자 및 출판 인력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운동과 지지 차원에서 움직이는 구매력 강화를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기호 출판 마케팅 연구소장은 출판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가 출판사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 코로나가 극심하게 유행해 시민들의 발이 묶인 도시였던 대구로 몇몇 동네 서점이 책 보내기 운동을 하자 이것이 선한 소비자들의 응원으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연남동에서 서점 리스폰과 포르투를 운영하는 정현주 씨는 이로 인해 2020년 최고 매출을 코로나 기간에 찍었다고 밝히며 이것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 캠페인이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여 앞으로 구매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의 독자들과 소통과 연대를 고민하고 출판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도는 시절이 아니라고 해도 출판은 어떤 국가와 경제적 상황을 떠나서 항상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성장하고 또 늘 새로운 매체와의 경쟁에 놓이면서 해마다의 도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권 수입량에 비해 수출 기회도 많지 않은 것 아시아 편집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서로 비슷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기도 했던 이웃 나라인 만큼 서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반갑게 인사드릴 날을 기다리겠습니다.